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방금 막 이혼하고 나서 글을 씁니다. 너무 속이 후련하네요. 저딴 남편, 시어머니, 시동생 셋이서 아주 사람 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네요. 남편과는 사내 커플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고 선물로 서울에 집을 해주셨어요. 대출이 반이나 있었지만 그건 저희가 갚기로 했어요. 조건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제 동생과 함께 사는 조건이었죠. 남편은 집을 사준다는 말에 흔쾌히 허락을 했죠. 그렇게 우리 부부와 제 동생 이렇게 동거를 시작했어요.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회사에 휴직을 내고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남편도 일 마치고 들어오면 밥 먹고 조금 있다 잤고 제 동생도 일을 하고 오면 녹초가 되어서 밥을 먹고 잤기에 서로 마주칠 시간도 적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는 시동생도 저희 집에 잠시만 살게 하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 동생과 살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왜 차별하냐며 반박을 했죠. 남편은 결혼할 때 돈 한 푼 없이 들어왔지만 시댁에 큰 땅이 있는데 결혼 후 10년 뒤 저희 명의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받았었죠. 그래서 남편은 항상 기세등등했고 시댁 식구들도 그랬죠. 결국 시동생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시동생은 정말 막무가내였어요. 남편은 시동생에게 용돈을 아낌없이 주었고 카드까지 내주며 편하게 쓰라고 했어요. 시동생은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 새벽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들어오면 문을 쾅쾅 닫고 신발을 벗은 채로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시끄럽게 굴었죠. 특히 임신 중이었던 저에게는 이 소음이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남편은 잠깐만 참으라며 시동생 편만 들었죠. 들어와서는 해장을 해야 하니 라면을 끓여달라거나 국을 끓여달라고 했죠. 정말 기가 막혀서 한 소리 하니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눈치 준다고 울며불며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곧바로 전화 와서 내 동생한테도 그렇게 하냐? 시동생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그 행동은 바로 나를 무시하는 거와 같은 거야. 알겠어? 라며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남편은 무조건 시댁 편만 들었죠. 시동생은 집안에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도 그릇을 치우는 일조차 하지 않았고 본인이 쓴 물건들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고도 청소를 하지 않아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으며 결국 저는 임신 중에도 시동생의 뒤처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의 물건까지 말도 없이 함부로 사용했고 가방이나 액세서리까지 마음대로 착용하고 다녔죠. 그리고 시동생은 종종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밤새도록 떠들고 놀았으며 동생이나 제 생활에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음식물은 여기저기 흘리고 가는 일이 많았죠. 심지어 가끔은 당신이 피곤해서 쉬고 있는 방까지 들어와 친구들에게 집 구경을 시키며 사적인 공간마저 침해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편하게 지내라며 시동생에게 격려를 했고 제 동생은 그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 분가했어요. 제 동생이 집을 나가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동생도 시골로 내려보내려 하자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왔어요. 예, 몇 년만 참으면 내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고, 그 땅은 이 아파트 세 채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어디서 까불고 있어? 너 내 딸한테 한 번만 더 나가라고 하면 그 땅 없던 걸로 하마. 라며 역정을 내셨죠. 저도 땅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화를 삭혔습니다. 그 땅의 실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은밀히 부동산 전문가에게 문의했고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땅은 이미 10년 전에 팔려버렸고 현재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용도로 개발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이 말한 약속은 허상이었고 그제야 당신은 그동안 시댁이 속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죠. 나는 그날 시어머니를 집으로 부르기로 결심했어요. 땅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집으로 들어섰어요. 마치 자신이 여전히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내 얼굴에 가득한 분노를 보고 잠시 당황한 것 같았어요. 나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전에 말씀하신 그 땅 말이에요. 이미 10년 전에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왜 중요해? 내가 그 땅 때문에 참았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깟 땅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냐?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다시 물었어요.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요? 저희는 그 땅을 믿고 시동생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땅도 없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고생은 도대체 뭐였죠? 시어머니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뭐, 어쩌라고? 너희한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땅 좀 팔았다고 문제 삼는 거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걸 가지고 따질 줄은 몰랐지. 나는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를 필요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차분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어머님, 저희가 속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얼굴을 붉히며 더 이상 답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 땅이 팔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남편에게 진실을 말했고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문을 잃었죠.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듯 했지만 내가 보여준 서류와 정보를 확인한 후 그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지 못한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상황인 거예요? 그 땅, 10년 전에 팔렸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분노와 혼란이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한 듯 대답했어요. 아니, 그게 네 아버지가 아팠잖니. 병원비 대느라 땅을 팔아야 했어. 하지만 남편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자 시어머니도 불안해 보였어요.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그 땅을 팔아서 병원비를 해결해야 했단 말이다.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걸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내가 그 땅 믿고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왜 거짓말을 한 거냐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어요. 그는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였죠. 시어머니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어요. 너도 알다시피 그때는 돈이 필요했어. 내가 알아봤자 좋을 게 없잖니.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남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속았다는 거예요? 그 땅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머니 편 들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침묵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궜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의 옆에서 그저 그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길 기다렸어요. 이 상황은 남편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그가 그동안 얼마나 시댁의 말을 믿고 참아왔는지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러던 찰나에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라며 큰 돈을 해주셨고 저희는 대출 없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명의는 제 명의였어요. 결국 남편과 시동생은 제 명의의 집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오게 된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런데도 시동생은 전혀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시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시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나 결혼할 때까지만 여기서 더 살면 안 돼?
이제 곧 결혼할 건데 준비할 게 많잖아. 지금 나가봤자 할 것도 없고 나 결혼하면 알아서 나갈게. 그때까지만 좀 봐줘. 응? 그의 말투는 마치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거라는 것도 알았죠. 시동생은 자기 방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전히 집안일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시동생이 자기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면서 남편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까지 했죠. 그때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댁과 떨어져 살게 외국 지사로 발령받으라고 강력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외국 지사 발령이 났어요. 외국 지사 발령을 시댁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집은 전세를 주고 외국에 몇 년 다녀오면 시댁 식구들과 멀어질 것이라 믿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시동생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죠. 어느 날 그는 결혼 상대의 부모님과의 상견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가 드디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그의 행동에는 무책임함이 묻어났어요. 식사 자리에서 시동생은 마치 자신이 큰 자산을 가진 집안 출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갔다고 들었어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죠. 아, 우리 집이 시골에 땅이 좀 있어서요. 결혼하고 나면 그 땅을 제 이름으로 해줄 겁니다. 라며 시동생은 마치 자신이 시댁의 땅을 상속받을 사람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어요. 상대방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결혼 승낙을 쉽게 했다고 해요. 시동생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개의치 않았고 마치 그동안 우리가 속았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죠. 나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시 한번 기가 막혔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혼까지 거짓말로 시작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모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 한다는 생각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감마저 들었어요. 남편과 나는 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로 했어요.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세입자를 찾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어요. 자기야,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말고 시동생이 여기서 사는 게 어떨까? 나는 순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시동생이 여기서 산다고? 내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동생도 이제 곧 결혼할 거고 결혼 준비하는 동안 집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세입자를 들이면 어차피 다른 사람이 여기서 살 텐데 내 동생이 살면 좀 더 가족끼리 편하지 않을까 해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시동생이 그동안 어떻게 굴었는지 다 알면서도 그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나가 있는 동안 또 그 집을 엉망으로 만들라고? 남편은 당황한 듯 손을 들어 나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를 거야. 결혼 준비도 하고 있고 더 이상 무책임하게 굴진 않을 거야. 가족끼리니까 좀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나 나는 단호했어요. 절대 안 돼. 그동안 시동생이 이 집에서 얼마나 무책임하게 굴었는지 당신도 알잖아. 이번에도 또 그가 집을 망가뜨리고 책임지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그건 절대 못 참아.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세입자를 구하는 게 최선이야. 시동생은 이 집에 절대 못 살게 할 거야. 시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며 상대방 부모님에게 땅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된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결국 나는 시동생의 약혼자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약속을 잡고
약혼자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를 만났어요. 그는 밝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나를 맞이했지만 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약혼자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고 진지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결혼 준비에 뭔가 문제가 있나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단호하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시동생이 말한 시댁의 땅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그 땅 시댁에는 없어요. 이미 10년 전에 팔렸고 현재는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약혼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그 땅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그 땅에 대한 얘기는 나도 결혼할 때 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이미 오래전에 팔려버린 거였어요. 시동생이 그걸 알고도 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거짓된 기대를 주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약혼자는 말을 잃고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럼 결혼 준비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다 그걸 믿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결혼 전에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알고 준비하는 게 좋을 거예요. 거짓말로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동생이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해요.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충격을 숨기지 못했어요.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를 향해 소리쳤어요.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시동생이 먼저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습이었죠. 왜 우리 결혼을 망치려고 그래? 결혼할 남자가 당장 결혼을 재고해보겠다고 하잖아. 뒤이어 시어머니도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냐? 가족끼리 이런 일을 어떻게 해? 왜 굳이 그 땅 이야기를 꺼내서 일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나는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나는 거짓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그 땅이 없는 걸 알면서도 시동생이 약혼자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나는 그가 진실을 알고 결혼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더 크게 소리를 높였죠. 내가 뭘 안다고 나서서 이 일을 망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내가 왜 끼어들어서 사돈댁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시동생도 화를 참지 못하며 말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내가 나서서 얘기한 거냐? 결혼하기 전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 나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결혼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해요. 만약 그 땅에 대해 끝까지 숨기고 결혼했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나는 그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가족 일을 내가 망치고 있잖아.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그들은 분노에 차서 집을 나갔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것이 중요했고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소리치며 나를 몰아붙이는 가운데 갑자기 남편도 끼어들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환한 얼굴로 나를 향해 소리쳤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였는데 내가 나서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 나는 차분히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알잖아. 그 땅은 이미 10년 전에 팔렸고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진행하는 건 옳지 않아.
나는 약혼자가 진실을 알고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남편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내가 나서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냐고. 우리 가족 일을 내가 다 망쳐놓은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남편의 말에 동조하며 계속 나를 몰아세웠죠.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고 시동생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어요. 남편은 그들의 편에 서서 나에게 비난을 퍼부었고 나는 혼자서 그들의 공격을 받아내야 했어요. 가족이라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거잖아. 남편은 말했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족을 배신하고 있다는 건 알아.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가족을 배신한 게 아니야. 오히려 거짓말을 덮어두고 결혼을 진행했다면 그게 진짜 배신이었을 거야. 진실을 말하는 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남편은 내 말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화만 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분노는 거세졌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홀로 맞서 싸우는 기분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시동생이 계속해서 나를 몰아붙이며 비난을 퍼붓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어요. 나는 그들의 소리에 잠시 숨을 고르고 갑작스럽게 나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그 분노를 깨달았죠.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만해. 이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계속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우리 이혼하자. 모두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시동생은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죠.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나 봐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다시 말했어요. 더 이상 당신 가족의 거짓말과 핑계를 참을 수 없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모습에도 이제 한계가 왔어. 우리 이혼해. 남편은 갑자기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이렇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그동안 나는 많이 참았고 당신이 내 편에 서주길 바랐어. 하지만 당신은 늘 당신 가족 편이었어. 이제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지킬 때야. 그리고 당신들과의 관계를 끝낼 시간이 됐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나는 그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이혼 선언 후 방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나의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고 남편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땡전 한 푼 없는 집안에서 저를 꿰어 결혼을 하고 그걸로 다른 집안까지 꿰려 했단 게 참으로 어이없단 생각이 드네요.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들고 왔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